반갑습니다. 복잡하고 좀 알쏭달쏭하고 뭐 이런 그 의학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그 질유산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질유산균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몇몇 분들이 또 문의를 해주시고 또 약간 좀 그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질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결론적으로 질유산균을 먹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염을 예방하거나 있는 질염을 치료하거나 뭐 곰팡이균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유산균을 판매하는 그 제약회사나 안 그러면은 건강보조식품회사들에서 주로 선전을 많이 하는 그런 뭐 질유산균을 먹어서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임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유산균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서 질 쪽으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 이제 이게 질유산균도 결국 대장에서 이렇게 분해가 돼야지 우리가 흡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수지상 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대장 또는 소장에 있는 유산균을 제가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업어서 또는 품어서 그 수지상 세포가 이제 그 유산균을 품은 채로 우리 몸 안에서 유선으로 갔다가 뭐 질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은 인터넷에서 자료도 있었고, 또 제일 많이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그 유산균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입, 식도, 뭐 위, 소장, 대장을 통해서 항문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번식하다가 그게 질하고 가까우니까 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장착을 해서 거기서 자란다. 보통 질유산균, 먹는 질유산균을 먹었을 때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은 질 쪽에서 장착해서 유산균이 자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대장에는 대장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어떤 균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콜라이라고 하는 균인데, 우리가 대변을 보시면 대변의 상당 부분이 사실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수나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식수나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대장균 수를 확인해 보면 이게 대변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양, 그 학자에 따르면은 거의 한 1kg에 가까운 이콜라이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물론 이콜라이 말고도 다른 어떤 유해한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하는 락토바실러스 같은 이런 유산균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섞여서 있는데 사실 이콜라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시면 우리가 이콜라이를 대량으로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콜라이의 특징은 이제 대장에서 우리가 섭취하지 않는 비타민 B5나 K1이나 또는 바이오틴 같은 것을 얘네가 합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콜라이가 본래부터 우리 인간하고 공생관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콜라이 대장균이 우리와 공생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점을 얻고, 또 대장균도 대장균 나름대로 이제 그 대장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사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 이콜라이가 소장이나 대장을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맹장염 걸려갖고 터지면 복막염 되죠. 그 터졌을 때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콜라이가 나오거든요. 복막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치료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혈액에 들어가게 되면 폐혈증을 만들죠. 콩팥의 신우신염, 방광염, 질염, 하여튼 대장 이외의 다른 곳에 이콜라이 대장균이 가게 되면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사이트나 다른 어떤 식품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질유산균을 선전할 때 장착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먹었던 질유산균, 우리 대장 안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질유산균, 그 유산균이 만약에 진짜 그럴 리는 만에 하나도 없지만 항문을 통해서 질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락토바실루스균보다 훨씬 더 많은 이콜라이를 동반해서 넘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변을 닦으실 때 또는 뭐 뒷처리를 잘못하실 때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는데, 만약에 장착을 한다 그러면 락토바실루스가 넘어가서 장착하는 그 질 쪽으로 들어가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콜라이가 질 쪽에 들어가게 되고, 질 쪽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질염, 자웅내막염, 그다음 골반염, 그다음 방광으로 올라온 방광염, 콩팥의 신우신염, 이런 굉장히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유산균을 판매하는 판매처나 또는 일부 그 약사 스님들이 주장하시는 항문을 통해서 질 쪽으로 넘어가서 질유산균 장착돼서 자란다, 이런 그런 말들은 믿으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질유산균을 먹었을 때 질염이 치료되지 않는가를 연구한 논문, 제가 전 세계 논문을 다 뒤져봤는데, 물론 몇 편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논문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논문들이 없냐 하면은, 사실 의학적으로 항문 쪽에서 질 쪽으로 넘어가서 락토바실러스 질유산균이 정착돼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질유산균 질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질유산균을 먹었을 때 정말 좋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먼저 권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질유산균 질정제가 사실 더 직접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 질유산균을 넣었을 때, 우리가 직접 넣어줬을 때, 먹는 게 아니고 넣어줬을 때 질 쪽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사실 직접적이겠죠. 유산균 질정제로 바로 넣어주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논문들을 사실은 제가 리뷰를 해봐도 결론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우리가 직접 유산균을 질정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은 그냥 세균성 질염이나 박테리오 바지노시스 이런 어떤 간단한 질염에는 효과가 조금 있다. 쓰는 것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마저도 사라진다. 그리고 곰팡이균 치료를 할 때는 질유산균을 넣어줘도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곰팡이균이 좋아지지 않는다. 요 정도의 어떤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제가 질유산균 질정제를 우리가 의사들이 꼭 써야 된다. 먹는 거 말고 질유산균 질정제를 꼭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질유산균 질정제를 넣었을 때 반드시 모든 질환들, 질염이나 뭐 이런 염증 질환들이 확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직접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질환에서는, 어떤 질염에서는 좋아지고 일부 어떤 데는 뭐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먹어서 대장 쪽까지 질유산균을 번식을 시킨 다음에 대장에서 점핑을 해서 질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질에서 붙어서 자라서 이렇게 질염을 예방하고 치료를 한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유산균을 먹어서 질유산균이 대장을 통해서 항문 끝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질 쪽으로 가서 장착해가지고 질유산균을 군락을 이루고 그것들이 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두 번째, 산부인과에서 질유산균 질정을 꽤 오랫동안 썼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도 질염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질유산균을 넣는 걸 중단하게 되면 사실은 또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 이게 두 가지의 팩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먹는 질유산균을
먹어서 질염의 치료나 질염의 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유산균을 우리가 질유산균만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어떠냐? 사실은 유산균을 먹었을 때 몸에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거든요. 다른 유해균들을 억제하고 장에서 그 다음에 이게 락틱 애시드라는 산을 분비를 해서 이 유산균이 이제 유해균들을 갖다 좀 억제시키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이라는 유산균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질이라는 것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질에 있는 유산균까지도 좋게 만든다 또는 질에 있는 질염까지 치료를 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우리가 의사나 의사 양심이나 또는 뭐 의학자나 또는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는 제가 굉장히 많은 논문을 찾아봤지만 깊이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 이게 통계의 어떤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의학에서는 통계의 오류로 먹고 산다고 해도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통계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통계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통계하고는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 통계의 오류상에서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오류 중에서 첫 번째 가설의 오류가 있습니다. 가설의 오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를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런데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뭐냐면 A뿐만 아니고 B, C, D, E, F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떤 B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때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약품이나 또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최소한 인과관계는 성립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유산균을 먹어서 질염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좋아지냐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몸 컨디션이 좋아져서 자기 면역이 좋아지고 질염이 낫고 그 다음 질 쪽에 있는 유산균들이 번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질유산균 말고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규칙적인 식습관을 한다든지 뭐 식초를 마신다든지 또는 뭐 어떤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다든지 등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원인들 때문에 이 질염이라는 게 면역에 관계되는 이 질염이라는 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학의 데이터, 논문을 쓸 때는 인과관계에 따른 논문을 써야지 상관관계에 따른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에 따른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의학에 접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인간관계일 수가 없고 근데 상관관계,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서 몸이 좋아져서 면역이 좀 좋아지고 등등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아져서 질염이 좋아진다는 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뭐 제약회사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처나 일부 약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장에서 질 쪽으로 가서 장착해서 질염을 치료한다, 예방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질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1993년도에 산부인과를 수련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혹시 이제 찾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내용들이 혹시나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고
저도 자료를 찾았지만은 제 자료를 찾는데,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찾는데 도움을 주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대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